혹시 이런 일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니요, 괜찮아요. 말은 다정했지만 그 말투에는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지 않았나요? 또는 반대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했던 말이 왜 그렇게 짜증나게 들리냐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을 겁니다. 나는 진짜 그런 뜻 아니었는데 억울하고 답답하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말 한마디인데 왜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인생 100가지입니다. 오늘도 편하게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해드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투에 이렇게 예민한 이유는요, 한 번쯤 말투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이에요. 그게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남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할까? 왜 나는 자꾸 이런 말투가 나올까? 그 궁금증의 끝에는 결국 이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 영상은 바로 그 해답을 찾는 여정입니다. 단순히 말투를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말투 속에 숨어 있는 성격의 진짜 얼굴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조금 놀라실 겁니다. 말투에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는지,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있는지까지 다 드러나거든요. 말은 꾸밀 수 있어도 말투는 절대 꾸밀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순간이 올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말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 말에 그렇게 상처받았던 거구나. 그리고 내 말투에도 그런 얼굴이 있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관계의 비밀문 하나를 열게 됩니다. 그 문 너머에는 놀라울 만큼 단순한 진실이 숨어 있거든요. 첫째, 사람은 말보다 리듬으로 마음을 전한다. 병원 대기실 번호표를 들고 앉아 있을 때였어요. 접수 창구 앞에 한 남성이 서 있었죠. 직원에게 빠르게 말합니다. 저요, 지난번에 왔었는데요. 지금 예약만 확인하면 돼요. 네, 금방 끝나요. 금방이에요.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다 말고 고개를 들며 잠시만요를 3번쯤 반복하죠. 그런데 남자는 여전히 조급하게 예를 붙입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까지 괜히 숨이 막힙니다. 그 사람은 그냥 급한 게 아니라 공기 전체를 재촉하고 있었죠. 반대로 바로 다음에 온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저 급한 일 아니에요. 그 짧은 한마디에 대기실 공기가 살짝 풀렸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기다리던 사람들 표정도 같이 누그러졌어요. 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혹시 이런 장면 본 적 있지 않나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급하게 말하지? 하고 속으로 중얼거린 적이요. 말 좀 천천히 하지 하며 괜히 숨이 차오른 적도 있을 겁니다. 또는 반대로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느려? 도대체 결론이 언제 나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으시죠?
그럴 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급한 사람은 성격이 급한 거야. 느린 사람은 답답해서 같이 일 못하겠어. 나는 중간이 좋은데 왜 저 사람은 그걸 몰라? 그런데 잠깐, 정말 그럴까요? 정말 말의 속도가 성격에 좋고 나쁨일까요? 아니면 단지 기질의 다름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속도나 억양이 그 사람의 기질과 관련이 있을까?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진이 수백 명의 대화를 녹음해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흥미로웠죠. 외향적인 사람은 말이 빠르고 문장이 짧고 억양이 다양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말이 느리고 문장이 길며 중간에 같은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신중한 사람은 말의 속도는 느리지만 단어 선택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즉흥적인 사람은 문장 끝을 자주 바꿨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성격의 리듬이에요. 우리 몸에는 마음의 속도가 묻어 있습니다. 누구는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고 누구는 말보다 생각이 앞서가죠. 그래서 외향형은 생각하면서 말하고 내향형은 말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이걸 더 쉽게 예로 들어볼게요. 가족 모임 자리에서 이런 대화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형님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그거 말이야.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뭐 복잡하게 생각해? 말은 빨리 나오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압박감이 듭니다. 그때 조용한 동생이 천천히 입을 열어요. 글쎄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을 듣자 형님이 조금 짜증낸 듯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형님은 성격이 급해. 동생은 너무 답답해.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둘 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저 기질의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외향적인 사람은 침묵을 공백으로 느끼고 내향적인 사람은 침묵을 정리의 시간으로 느낍니다. 서로가 그걸 모르면 한쪽은 왜 대답 안 해? 하고 불안해하고 다른 한쪽은 왜 말을 밀어붙여? 하고 피곤해하죠. 사람의 말투에는 에너지의 방향이 숨어 있습니다. 외향형은 밖으로, 내향형은 안으로 흐르죠. 그래서 외향형은 말로 세상을 정리하고 내향형은 생각으로 세상을 정리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말버릇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이에요. 외향형은 말을 통해 안심합니다.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정리됐다. 내향형은 말을 하면 오히려 불안합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말한 건 아닐까? 그래서 외향형은 대화가 끝나면 후련하고 내향형은 대화가 끝나면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런 차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이 빠르면 성격 급하다. 말이 느리면 답답하다. 이런 식의 오해가 쌓이죠.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당신은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저렇게 다그쳐?
성격이 급해서 피곤해. 이런 말 속으로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반대로 느리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요. 좀 시원하게 말하지. 답답해 죽겠네. 이런 생각 솔직히 들 때 있죠. 그런데 그건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리듬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걸 모르면 불편함이 생기고 그걸 알면 편안함이 생깁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대화의 리듬이 맞지 않으면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말은 계속 오가는데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혼자 말하는 기분이 들 때 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리듬이 어긋난 순간이에요. 하지만 리듬을 안다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그 사람의 말투를 성격 문제로 보지 말고 그저 기질의 언어로 보면 됩니다. 그건 판단이 아니라 이해죠.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박자에 맞춰 춤추고 있다. 문제는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 대화도 같습니다. 누군가는 경쾌한 왈츠를 추고 누군가는 천천한 탱고를 춥니다. 박자가 다를 뿐인데 우리는 자꾸 상대에게 왜 너는 내 리듬에 안 맞춰? 하고 불평하죠. 하지만 리듬을 강요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춤이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다른 속도로 움직이더라도 서로의 박자를 존중하면 그건 불협화음이 아니라 조화가 되죠.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말이 너무 빨라서 숨차게 만드는 사람, 혹은 너무 느려서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의 말투는 그저 그 사람의 리듬이에요. 그걸 안다고 해서 다 맞춰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저 사람은 저 속도로 살아가는구나 하고 알아주는 것, 그게 어른스러운 거리두기죠. 그리고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속도로 말해도 괜찮다. 내가 천천히 말한다고 느려 터진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내가 빨리 말한다고 다 급한 건 아니다. 이건 결국 말투로 나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 누군가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박자를 지키는 것. 그게 말투를 넘어 삶의 품격이 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다음은 이장차분한 척하지만 속은 불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장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회의 중 누군가가 말하죠.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표정도 말투도 아주 차분합니다. 그런데 어쩐지 공기가 싸늘해집니다. 같은 말인데 이상하게 좋다는 느낌이 안 들죠. 그 말을 들은 동료가 나중에 조심스레 말합니다. 팀장님이 아까 화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안 화났는데? 나 정말 괜찮았어. 말은 그렇지만 말투가 이미 다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 주변에 한 명쯤 있지 않나요? 겉으론 늘 침착하고 말조차 흐트러지지 않는데 듣는 사람은 이상하게 긴장되는 사람.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식구가 화난 것 같아서 괜찮아? 하고 물으면
괜찮다니까. 말은 괜찮다지만 소리 높이만 들어도 안 괜찮죠.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감정 조절이 안 되네. 차분한 척은 하지만 속은 들끓는 거야. 말은 예쁜데 마음은 안 예뻐. 그런데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을 다루는 방식, 즉, 감정 습관의 차이예요. 심리학자들은 감정을 얼마나 솔직하게 드러내는가가 사람마다 전혀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걸 감정 표현 성향이라고 부르죠. 토론토대의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에게 짜증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표정과 말투를 동시에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가 흥미로웠어요.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은 목소리 높낮이 변화가 크고 문장 길이가 들쭉날쭉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은 말의 속도가 줄고 억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평평해지고 단어가 짧아졌죠. 즉, 차분해 보이지만 억양이 없는 말투는 감정을 꾹 눌러 참는 상태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볼까요? 마음속에서는 파도가 치는데 입에서는 괜찮아요. 다 이해요가 나오는 거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족끼리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데 평소보다 말이 조금 날카로워졌던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일로 서운한 마음을 꺼냈죠. 요즘은 전화도 없고 나 혼자만 챙기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당신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됐어. 더 이상 말 안 할래. 그 한마디 말은 정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속엔 이 대화 더 이어가면 감정이 터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싸우기 싫다. 괜히 분위기 망칠까봐, 내가 말하면 더 세질까봐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입을 닫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속은 아직 덜 식은 국처럼 뜨겁습니다. 그 뒤로 식탁 위엔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고 누군가는 물컵을 괜히 한 번 더 채웁니다. 괜찮다는 말을 꺼낸 건 나인데 정작 괜찮지 않은 건 나 자신이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 들지 않았나요? 내가 참으면 되지. 괜히 더 말 꺼내봤자 뭐하나. 이런 건 그냥 묻어두는 게 현명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지만 사실은 그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에 작은 돌멩이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오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서 말합니다. 야, 너 그날 왜 그렇게 말했어? 나 솔직히 좀 서운했어. 그 말을 들은 당신은 순간 당황하죠.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게 그렇게 서운할 일이었나?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리고 습관처럼 이런 말을 꺼냅니다.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말끝은 가볍고 목소리는 웃는 듯 들립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죠. 지금 여기서 진심을 다 꺼내면 관계가 어색해질지도 몰라. 감정 얘기로 들어가면 끝이 없잖아. 차라리 그냥 넘기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문 앞에서 웃음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게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통화를 끊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내가 왜 그때 진심을 말하지 않았을까? 괜히 가볍게 넘겼나? 그 공허함이 바로 감정을 억누를 때 생기는 내면의 피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행동을 성숙하다, 침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싸우지 않아서 다행이다. 나는 감정적으로 안 굴어서 다행이야. 그런데요, 그 다행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이 마음속에서 미세한 찌꺼기로 남거든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도 잠들기 전에 문득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감정을 숨기는 말투의 그림자입니다. 표면은 고요하지만 속은 계속 출렁이는 상태. 그게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말투가 딱딱해집니다. 말의 끝이 짧아지고 억양이 줄고 목소리엔 미세한 피로가 묻어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말로는 괜찮아요라 해도 왠지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의 말투예요. 이제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혹시 됐어. 말 안 할래라는 말을 자주 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뭐로 대화를 얼버무린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나서 정말 마음이 편해졌던가요? 만약 편하지 않았다면 그건 감정을 잘 다스린 게 아니라 감정을 잠시 눌러둔 것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 눌린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불편함으로 다시 올라오죠. 지금 이야기했던 장면들, 됐어, 말 안 할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두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리하려는 말 같지만 사실은 감정을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의 방어 습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느낍니다. 화, 서운함, 억울함, 외로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감정을 바로 꺼내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 깊이 눌러 담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감정을 다루는 방식 즉 감정 성향의 문제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을 꺼내면 상대가 상처받을지도 몰라. 괜히 말 꺼냈다가 내가 미안해질 수도 있잖아. 그냥 참는 게 낫지. 그들은 늘 관계의 평화를 지키려 합니다. 그 대신 자기 마음의 평화를 잃죠. 그렇게 감정을 안쪽에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론 조용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작은 불씨가 남습니다. 그 불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요. 그리고 어느 날 전혀 다른 순간에 불쑥 튀어나옵니다. 아니, 그때도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상대는 놀라죠. 그걸 아직도 기억해? 사실 그건 잊은 게 아니라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아직 살아있던 거예요. 반대로 감정을 바로바로 표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너무 솔직하다 보면 상대가 놀라거나 상처받을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예민하다, 거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표출형 사람들은 속이 덜 병듭니다.
그들은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 여백이 생기거든요. 말로 내보내며 마음을 정리하기 때문이죠. 그럼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의 말투는 왜 평평할까요? 그건 마음이 긴장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조용해야 목소리도 부드럽게 흐르는데 속이 흔들릴수록 사람은 오히려 더 차분한 척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 통제형 말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은 폭풍인데 입은 평온한 사람입니다. 말을 조용히 하면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정을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투를 듣는 사람은 그 안의 긴장을 귀로 느낍니다. 왜 저렇게 차갑게 들리지? 말은 좋은데 기분이 좀 이상하네. 이게 바로 감정의 불일치예요.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볼까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내용은 온화하지만 말의 끝이 짧고 억양이 살짝 꺾여 있습니다. 그 말 속에서 이해한다보다는 이제 그만하자는 메시지가 들리지 않나요? 그게 바로 감정을 눌러서 말할 때 생기는 소리의 형태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실수를 했는데 당신이 억지로 웃으면서 말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하지만 말은 반복되고 웃음소리는 어색합니다. 사람의 귀는 그 어색함을 듣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진심보다 불안을 느끼죠. 이제 질문을 던져볼게요. 혹시 당신도 그런 말투를 써본 적 있지 않나요? 괜찮아요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괜찮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던 순간요. 그때 왜 솔직하게 조금 속상했어요 라고 하지 못했을까요? 혹시 상대가 실망할까봐, 나를 오해할까봐 겁이 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말을 삼킨 뒤 밤에 혼자서 마음이 더 답답해지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건 예민함도 나약함도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관계를 지키려 애쓴 흔적이에요. 다만 그 노력의 방향이 표현이 아니라 억제로 갔던 거죠. 감정을 숨기는 말투는 겉으로는 단정하지만 속은 서늘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자꾸 불안해집니다. 지금 저 사람 진심이 뭘까? 나한테 화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감정을 숨기는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감정을 다루는 연습을 덜한 것뿐이에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당신이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속상하다고 했을 때 그런 말하면 못 써. 참는 게 어른이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말투는 그때부터 길러진 겁니다. 감정을 말하지 않는 게 착한 일이라고 배웠던 거예요. 그 버릇이 지금도 남아 성인이 되어 말투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해보면 됩니다. 감정을 눌러 삼키는 대신 알아차리는 겁니다. 지금 나 서운하다. 조금 아프네. 이걸 스스로 느끼는 연습이에요. 그걸 알아차리면 말투가 서서히 변합니다. 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단어가 길어집니다.
그건 통제가 아니라 정직함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은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다. 다만 그 방법이 조금 낡았을 뿐이에요. 이제는 참는 법이 아니라 표현하는 법을 배워도 괜찮습니다. 어떤 말투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어떤 말투는 사람을 멀리 밀어냅니다. 같은 단어를 써도 관계의 온도는 전혀 다르게 변하죠. 이제 3장에서는 관계를 바로 세우는 말투의 비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회의실 공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팀장은 회의 자료를 보며 빠르게 말하죠. 이건 왜 아직 정리 안 됐죠?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그의 말은 정확하고 짧습니다. 문장마다 마침표가 똑 떨어지죠. 목소리는 크게 높지 않지만 어딘가 날카롭습니다. 직원은 순간 숨이 막힙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설명하려고 해도 듣지도 않겠지. 입술이 바짝 말라오르고 손끝이 떨립니다. 결국 그는 작게 대답합니다. 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의에서 다른 부서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보다 조금 늦었네요. 혹시 어떤 부분에서 막혔어요? 말투가 부드럽고 끝이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방 안의 긴장감이 풀립니다. 직원은 바로 설명을 시작하죠. 아, 이번에 자료가 늦게 와서요. 다음부턴 미리 요청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지적하는 말인데 하나는 명령처럼 하나는 협력처럼 들립니다. 이때 듣는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다릅니다. 하나는 또 혼났다. 다른 하나는 그래, 같이 해결하면 되지.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같은 지적이라도 어떤 사람의 말은 찔리고 어떤 사람의 말은 이상하게 고마웠던 적. 그 차이는 바로 말투 속의 관계감입니다. 퇴근 후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주방에서는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죠. 그거 아직 안 치웠어? 그냥 궁금해서 던진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순간 멈칫합니다. 내가 또 뭐 잘못했나? 그 말투 또 시작이네. 그 한마디에 공기가 식습니다. 아내는 젖은 손을 닦으며 짧게 대답하죠. 지금 하잖아요. 목소리엔 억눌린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남편은 다시 말합니다. 그냥 물어본 건데 왜 그래? 그러면 아내는 한숨을 쉽니다. 당신은 매번 그 말투야. 그냥 말하면 될 걸. 왜 꼭 지적하듯이 해? 사실 남편은 지적하려던 게 아닙니다. 그저 상황을 알고 싶어서 말했을 뿐이죠. 하지만 어조가 문제였습니다. 질문처럼 들렸지만 비판의 느낌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 이건 많은 부부가 겪는 장면이에요. 말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감정의 온도로 전달되었느냐가 관계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오랜 친구와 카페에 앉아 이야기할 때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아요. 요즘은 가족들이 나한테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당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이, 다들 바빠서 그런 거지.
괜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이건 위로하려는 말이었죠. 하지만 친구는 조용히 커피 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네. 말은 끝났는데 대화는 멀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위로하려고 했던 말이 오히려 감정의 벽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는 이해받고 싶어서 말을 꺼냈는데 당신은 논리로 달래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단절의 신호로 들렸죠. 이 세 장면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관계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지금 내가 너보다 위인가, 옆인가, 아래인가? 말투는 바로 그 위치를 정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걸 관계적 언어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말투로 관계의 서열을 정한다는 거예요. 지시형 말투는 지배 욕구, 조심스러운 말투는 거절 불안, 과하게 부드러운 말투는 관계 의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투는 성격이 아니라 관계 습관의 결과입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볼게요. 누군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나는 너보다 경험이 많아. 내 방식이 옳아. 라는 무의식적인 서열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지적을 받았다 보다 나를 내려다봤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반대로 그럴 수도 있죠. 이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처럼 여지를 주는 말투를 쓰는 사람은 상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말투는 관계를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이건 말투 속 회피형이에요. 갈등을 피하고 싶다는 방어 본능이죠. 그 말에는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 라는 거리감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하는 질문 하나하나가 아마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괜찮습니다. 그건 후회가 아니라 이해의 시작이니까요. 가족에게 말할 때 나는 어떤 말투를 쓰나요? 이건 이렇게 해. 처럼 확실히 말하나요?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처럼 여지를 두나요? 혹시 내 말이 도움보다 지시처럼 들렸던 적 없나요? 부모님이 같은 이야기를 또 꺼내실 때 그 얘기 또 해요? 라고 툭 던진 적 있나요? 그 한마디 뒤 부모님의 얼굴에 스친 서운함 기억나시죠? 그건 단순한 반복의 피로가 아니라 관심을 거절당한 느낌이었을지도 몰라요. 배우자에게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독립이 아니라 단절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피곤해서였는데 상대는 냉정함으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힘든 일을 털어놓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뭐.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한 적 있나요? 그 말은 위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을 닫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친구의 눈빛 살짝 식지 않았나요? 직장 동료가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 라고 말했을 때
그 한마디가 며칠 동안 마음에 남았던 적 있나요? 논리보다 말투가 먼저 상처가 되었죠. 위에서 내려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에요. 상사가 그건 다르게 해야겠어요. 라고 했을 때 배우라는 뜻보다 내가 틀렸다는 느낌으로 들린 적 있나요? 그 순간 고개는 끄덕였지만 마음은 천천히 다치지 않았나요? 식사 중 자녀가 이야기할 때 그건 다 알아. 라고 말을 끊었던 적 있나요? 그때 아이가 입을 닫은 표정,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지 않나요? 그건 지식의 중단이 아니라 존중의 중단이었어요. 마트에서 직원이 실수했을 때 이런 건 미리 말했어야죠. 라고 짧게 말하고 돌아섰던 적 있나요? 그날 집에 와서 괜히 마음이 찜찜했던 이유, 그건 당신의 말투 속 잔열 때문이에요. 말은 끝났지만 감정은 남아 있었죠. 누가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됐어요. 이제 얘기 그만해요. 라고 한 적 있나요? 그 말은 용서가 아니라 차단으로 들립니다. 상대는 안도하지 않고 더 작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투로 대하고 있나요? 왜 이 모양이야? 정말 한심하다. 혹은 괜찮아. 이번엔 조금 나았어. 우리는 자신에게도 매일 말을 합니다. 그 말투가 너무 차갑지 않나요? 혹시 그 차가운 말이 당신을 가장 많이 지치게 했던 건 아니었나요? 이 질문들에 딱히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씩 마음으로 떠올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게 이미 이해의 시작이니까요. 이건 후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도 그때 최선을 다한 말이었구나. 다만 내 말의 온도가 조금 달랐을 뿐이야.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말투를 바꾸기보다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관계의 변화예요. 사람이 말투를 통해 관계를 조절하는 이유는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예요. 지배형은 내가 통제해야 안전하다. 배려형은 상대가 편해야 내가 안전하다. 회피형은 아무 일도 없으면 안전하다. 결국 모두 두려움에서 나온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투를 바꾸는 건 말 습관이 아니라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일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늘 같은 실수를 합니다. 상대의 말투에 즉시 반응하죠. 그 말투 뭐야? 왜 이렇게 딱딱하게 말해? 이런 말로 시작된 대화는 거의 싸움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라보면 다릅니다. 저 사람의 말투는 방어다. 지금 그 사람은 불안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말투가 아니라 감정의 온도를 듣게 됩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가 세상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가 묻어난다. 누군가의 딱딱한 말투를 들을 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큰 사람일수록 말은 짧고 톤은 낮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아차리면 우리는 비난 대신 이해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늘 말로 상처를 주던 사람, 혹은 내가 상처를 줬던 기억. 그 사람을 너무 나쁘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투는 그 사람이 세상과 싸워온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의 말투가 딱딱하게 느껴진다면 이제 그걸 탓하지 마세요. 그건 그동안 너무 조심스럽게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는 건 기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이젠 조금 다르게 말해볼까? 이 한 생각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요. 벽처럼 굳었던 말이 다리로 바뀌는 순간, 그게 바로 말투가 성격을 넘어 인격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그 온도는 오래 남는다. 사람의 말투는 결국 마음의 방향이에요.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말하고 누군가는 상대를 품기 위해 말하죠. 말투가 바뀐다는 건 마음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심이 두려움보다 커질 때 목소리는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움이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살려냅니다. 혹시 지금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고 후회되는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괜찮습니다. 그때의 당신도 그저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던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말투를 건네주세요. 오늘도 잘했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그 말이 내면의 목소리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누군가의 말투에 상처받기보다 그 말 뒤에 숨어 있던 불안과 외로움을 먼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이해하고 조금씩 풀리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100가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드렸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마음에 닿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